네, 이제 KNN 레그레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슈퍼바이즈 러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 다른 하나는 레그레션이 있다고 했어요. KNN 모델은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하지만 레그레션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레그레션에서는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x는 우리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다시 말하면 피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통계에서는 피처라고 보는 거고, 이제 공학에서는 독립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독립변수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겟하는 것은 결국 y가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설명했지만 y는 fx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근데 이 f가 결국 뭐가 된다? 머신러닝이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y가 예를 들면 유체역학 성적이다, 유체역학 성적이다라고 했을 때 x는 뭐가 될 수 있냐면 공학수학 성적, 연력학 성적, 그다음에 평균 공부하는 시간,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x가 될 수 있겠죠. x. 그러니까 이 x들이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성적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다, 피처다, 이렇게 하면 얘들을 x라고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y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피처는 x1 80점의 공학수학 성적, x2 연력학의 70점 성적, x3는 평균 공부하는 시간이 4시간, 하루에 4시간이다. 이러면은 이러한 정보를 집어넣었을 때 내 y 유체역학, 실제로는 답안지가 있겠죠. 유체역학에서 몇 점인 친구들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관계성을 찾아간다. 다시 말하면 레그레션이에요. 레그레션.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find the nearest existing features based on my feature.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피처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피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n수가 100명이다. n수가 100명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d가 3이라는 뜻이거든요. d n 곱하기 d라고 했죠. 항상 n은 이제 샘플의 개수, d는 뭐예요? 피처의 개수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피처의 개수는 3개예요. x1, x2, x3 3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y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n은 샘플이 되는데 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로 바탕으로, 샘플이 아까 그 놓여진 포인트들 있잖아요. 포인트들이고 그 포인트들 간에서 포인트들이 딱 이렇게 깔려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피처가 거기에 딱 포인트에 놓였을 때 가장 가까운 게 뭔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2차원이면 이렇게 스케매틱하게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만 지금 3차원 문제예요. 그죠? 3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3차원도 그림 그릴 수 있지만 뭐 4차원, 5차원 가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냥 상상으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KNN 레그레션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x라는 독립변수 피처가 있어요. y는 타겟 퀀티티예요. 그러면은 y는 타겟이 되고 이것 연속적인 변수라는 거예요. continuous variable. 그러니까 continuous variable은 연속적인 값이 이렇게 뭐 0부터 100까지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를 continuous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자, x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피처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냥 표현을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피처는 한 개만 있다라고 보는 특수한 케이스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유체 성적, 이게 연력학 성적, 그냥 예시니까 보십시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훈련 데이터가 이렇게 깔려 있다. 연력학 성적과 유체학학 성적을 아니까 걔를 스캐터 플롯을 동그라미죠. 스캐터 플롯을 쭉 하면 이러한 데이터들의 분포가 나오겠죠. 스캐터 플롯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다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내가 이제 새롭게 알고 싶은 데이터, 새롭게 어떠한 유체 성격이 나올지를 알고 싶은 그 데이터는 뭡니까? 피처만 있는 거예요. x만 있는 거예요. 그죠? 얘들은 x만 있는 경우예요. x만. 그걸로부터 y hat 잘 모르겠지만 y를 예측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x만 있는 경우 내가 지금 x를 뭘 가지고 있다? 요만큼의 피처, 첫 번째 피처에 대한 요 값을 가지고 있고 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명을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세 명의 x를 알고 있는 거고 걔에 대한 y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1NN이라고 하면 이 x 관점에서
제일 가까운 놈 얘죠. 그죠? x 관점에서 제일 가까운 놈 얘죠. 얘가 제일 가까워요. 쭉 내려오면 그렇잖아요. 얘 제일 가까운 놈이 얘죠. 그죠? x 관점에서 제일 가까운 놈이 얘예요. 그러면 걔가 나의 y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높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높이 같다. 그러니까 걔가 나의 y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일 가까운 놈을 기준으로 나의 y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1nn이에요. 근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가까이 있는 포인트가 예를 들면 여기 놓여 있으니까 다행이지. 가까이 있는 포인트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y는 여기 오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 있지 않고 뭐 이렇게 하나만 퉁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별표는 여기 놓을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노이즈가 심하면, 다시 말하면 아웃라이어가 많이 있는 데이터면 1nn을 썼을 때 기존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오버피팅 이슈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평균적인 속성을 취하면 돼요. 평균적인 속성.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다 했을 때 나로부터 해서 가장 가까운 한 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세 개에 대한 평균을 취한다. 이건 3n이에요. x의 관점에서 항상 x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세 놈에 대해서 평균을 취한다. 세 놈의 y 값에 대한 평균. 오케이? y 값에 대한 평균. 가장 거리가 가까워 x의 관점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세 놈을 뽑고 걔들의 y 값을 평균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세 놈을 취하고 거기에 대한 y의 평균을 취한다. 오케이?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웃라이어가 비록 있다 하더라도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상한 솔루션을 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KNN 레그레션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원래 데이터, 원래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 세모 위로 된 세모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테스트 데이터는 거꾸로 된 삼각형 빨간색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원 이웃의 훈련 스코어는 100% 다 맞추는 경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스코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테스트 스코어를 평가를 하면 0.45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 스코어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R 제곱을 의미합니다. R 제곱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3이웃의 훈련 스코어는 0.8인데 테스트 스코어 0.83. 나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9이웃의 훈련 스코어 0.73인데 테스트 스코어 0.6. 이건 뭐예요? 트레이닝 스코어도 별로고 테스트 스코어도 별로예요. 이런 상황을 뭐라 부른다? 언더피팅. 이런 상황을 뭐라 부른다? 오버피팅. 가운데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accuracy는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있어서는 accuracy를 평가하는 게 비교적 쉽습니다. 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0 아니면 1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1이라고 하면 이 맞는 개수 하나 카운팅이 되죠. 그러면 전체의 개수 중에 전체 샘플 n개 중에 맞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평가하면 그게 결국 뭐가 됩니까? accuracy가 되죠. accuracy.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accuracy 평가하면 되는 건데 레귤레이션 문제는 그렇게 좀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예를 들면 0.81이라고 예측하더라도 이게 0.8이랑 가까운 거니까 이게 가깝게 평가되면 만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반드시 0.81을 만족을 하면 좋겠지만 뭐 이게 0.9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에 비해서 0.81을 가지고 예측하면 0.81이 더 가까우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관계를 잘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가 이게 R 스퀘어라는 값이에요. R 스퀘어가 뭐냐? 여러분들 코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코릴레이션은 뭐냐면
x 값이 증가를 하면 y 값이 같이 증가하는 이런 거를 잘 코릴레이트 돼 있다고 합니다. 코릴레이트 돼 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데이터가 이 하나의 선에 대해서 굉장히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붙어 있다. 이 라인에 붙어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x가 증가를 하면 y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경우. 그죠? 예를 들면 내 국어 성적이 증가를 하면 영어 성적이 증가하는. 그죠? 이런 것을 코릴레이트 돼 있다고 하거든요. 상관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의 경우 내 국어 성적이 올라가는데 영어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도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냐면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국어 성적이 증가하는데 영어 성적이 감소한다. 그게 어떤 선형적인 관계성을 가진다. 이걸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포지티브 코릴레이션, 네거티브 코릴레이션. 근데 이걸 다 우리가 R이라고 하거든요. R 값이라고 하는데 R 스퀘어는 뭐냐면 이것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값들의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포지티브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포지티브 코릴레이션, 네거티브 코릴레이션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 두 개가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만 중요하다고 보면 R 스퀘어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 스퀘어가 0이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두 데이터가 전혀 상관성이 없는 데이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증가, 국어 성적이 증가하더라도 영어 성적이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R 스퀘어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거티브. 이거는 no correlation. correlation이 없다. no correlation. 그래서 이 R 스퀘어라는 값을 통해서 레그레션 모델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렇게 평가하는데 R 스퀘어는 수식으로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게 sum of square, total sum of square, 이건 뭐 residual sum of square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yi는 각각의 샘플의 값이에요. 샘플의 값, 각각의 샘플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yi hat은 뭐냐 하면 여기서 i는 샘플이겠죠. i는 샘플 인덱스겠죠. 샘플 인덱스. yi hat은 뭐라고 했어요? hat은 항상 제가 뭐랬어요? 예측값이라고 했어요. 세모 모자가 붙으면 세모 예측값이에요. prediction value. 자, 그러면은 yi 반은 뭐냐면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자, 봅시다. R 스퀘어가 1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R 스퀘어가 1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면 R 스퀘어 1이 돼요. 맞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뭡니까? yi와 yi hat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얘는 1이 됩니다. 그렇죠?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값이랑 실제 값이랑 같아지는 경우, 그죠? 예측하는 값과 실제 하는 값이 같아지는 경우에 R 스퀘어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R 스퀘어가 1이 되는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에서 예측하는 이 yi hat 값이 실제 값이랑 정확하게 같아지면 R 스퀘어가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 스퀘어가 1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레그레션 모델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익스트림하는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만약에 R 스퀘어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예요?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분모와 분자가 같아지는 경우가 될 겁니다. 맞죠? 분모와 분자가 같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1이 되지 않습니까? 1 빼기 1은 0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겠어요? 어떤 케이스입니까? yi hat과 y 바가 같아지는 경우예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그 값이 평균치다 그냥.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예측값이 그 y의 범위의 평균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측이 전혀
실제 값을 반영하지 않고 그 실제 값의 그냥 평균치만 반영한다. 실제 값은 막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걔의 그냥 평균적인 수치만 반영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델이 전혀 실제 데이터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R 스퀘어가 0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모델이 푸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일단 수학적인 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R 스퀘어를 통해서 레그레션 모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R 스퀘어가 1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모델의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R 스퀘어가 0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델이 푸얼하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KNN 쪽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수업 관련돼서 실습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